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29번째 취신남 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다 읽어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거기에 집중하셔서 기사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산업이네요. 식음료의 땡땡 사업 키우는 현대그린푸드. 다른 급식, 식자재 유통, 식품 서비스 산업,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현대그린푸드가 참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키우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식음료 위탁 사업을 키운다고 합니다. 현대그린푸드. 호텔의 컨세션 사업을 확대한다. 무슨 말이냐? 라마다 대전호텔 운영 개시한다. 식자재 발굴 역량이 경쟁력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만 좀 볼게요. 현대그린푸드가 프리미엄 컨세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급식이 일반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호텔 들어가는 것은 이제 컨세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 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에 이어서 최근에 라마다 대전호텔과도 뷔페 레스토랑 운영 계약을 맺었다. 우수한 위생관리 역량 등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컨세션 사업장을 10곳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컨세션 사업이란 호텔, 쇼핑몰,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조성된 F&B 공간을 식품 전문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급식과는 조금 다른 거죠. 급식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일반적인 직원 식당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학교 식당을 생각한다고 하면 호텔, 쇼핑몰, 휴게소 등 이런 곳에 들어가는 F&B를 컨세션이라고 하고요. 위에 호텔이니까 당연히 프리미엄 컨세션이 되겠죠. 제가 최근에 그 양평의 현대 블룸비스타 거기 갔다 왔는데 그게 현대 성우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식 뷔페를 먹었는데 역시 찍힌 영수증을 보니까 현대 그린푸드더라고요. 좀 많이 비쌌는데 반찬은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죠. 아무튼 식음료의 위탁 사업, 컨세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행산업. 이거 제목 참 좋은 것 같아요. 식은땀 흘리는 여행주. 무슨 말이냐? 보통 여행주의 가장 성수기는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이 되겠죠. 그런데 성수기가 맞냐? 식은땀 흘리는 여행주라고 합니다. 2분기 사고 있었죠. 헝가리 사고, 그 다음에 엔고의 패키지 예약률이 곤두박질. 또 지금 그 한일 무역 분쟁이 또 터졌죠. 그래서 일본 여행이 또 줄줄이 취소됨으로써 제 생각엔 최악의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키지 예약률 곤두박질, 하나 모두 다 주가가 31%, 15%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름 대표 수혜주로 손꼽히는 여행업종에서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데 유가 상승, 원화 약세 등 아웃바운드, 이게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죠. 비우호적 환경, 즉 그 다음에 국내 소비 둔화 관련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 또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까지 겹치면서 여행주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가뜩이나 사람 좀 뽑기 힘들고 좀 연봉도 낮은데 여행산업 좀 더 어렵겠네요. 보시고요. 다음 모빌리티 갑시다. 운전자의 땡땡 챙기는 자율주행차 나온다. 뭘 챙깁니까? 바로 건강을 챙긴다. 현대모비스 커넥티드카 선봉장 칼스텐 바이스 상무네요. 안구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생체 리듬을 파악한다. 운전자 신체 이상을 감지하면 병원 응급실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수백 대 차량 동시에 제어하고 운전자를 휴식하는 기술도 구성한다. 야, 이건 좀 위험할 것 같네요. 운전자가 타기 전에 자동차 시동을 미리 걸거나 차량 온도를 설정하는 기능은 이미 현실이고 이제는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읽고 이상이 감지되면 병원과 소통하며 응급실까지 자율주행하는 똑똑한 커넥티드 카도 머지않아 상용화될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걸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면접 보는 AI 면접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생체 신호를 읽고 여러분들의 진실과 거짓을 판단해서 실제 면접을 보고 있는 면접관한테 이 정보를 전달해준다. 굉장히 무섭네요. 아무튼 자율주행차가 어느 곳까지 진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움직임? 그런 걸 좀 예측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거시경제 갑시다. 하반기 수출 회복 물 건너간다. 자, 중국의 수출 사드 보복 때보다 더 추락한다. 하반기 수출 회복 물 건너가. 왜 그런지 봅시다. 6월 수출이 13.5% 급감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고요. 수출이 급감했다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은 25%, 유화는 마이너스 25%, 컴퓨터 마이너스 43%.
열세 13대 주력 품목 중 11개 악화됐고 전체 수출 물량도 줄었다. 왜냐하면 수출 텃밭 기능 잃은 중국 시장이 2009년 이후 최대폭 감소, 정부가 무역, 금융 119조 투입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수출 한파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고꾸라진 수출이 올해 들어선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악화일로다. 증가는 하긴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증가율이라는 거죠. 글로벌 경기 침체 주범인 미중 무역 분쟁이 최근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수출을 짓누르면서 수출 악화의 직격탄이 되고 있고, 가뜩이나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간접 폭풍에 시달리는 수출 여건은 한일 무역 분쟁마저 가시화되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서 거시경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행산업 갑시다. 판 커진 어떤 신용대출이냐? 모바일이 되겠죠. 자, KB 4개 계열사 대출 상품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요.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서 원스톱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네요. 하나은행도 3분 만에 휴대폰서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사람들이 금융을 접근하는데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리고 모바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상품 찾고 빨리 자기네 상품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비대면 대출 시장 급성장하니까 핀테크의 고객 안 뺏기려 참여한다. KB금융, 하나농협, 신한, 우리 등 휴대폰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서비스 경쟁 각각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한번 좀 파악해 보시죠. 다음 삼성그룹. 이제 저는 이걸 여러분들의 하반기 때 자소서 지원 동기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냐? 위기 극복 DNA다. 자, 삼성전자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 3명이 하반기를 맞아 직원들에게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삼성의 DNA를 바탕으로 재도약하자. 창립 50주년이죠. 초인류, 초격차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며 미래 비전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지금 이제 우리 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왜? 메모리 반도체 경기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 또 대외 불확실성 증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사실상 비상 경영에 돌입한 영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인데, 하반기 메시지의 초점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적 노력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임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현재 각 부문 경영 현황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 성장 모멘텀 확보, 신수종 사업 발굴, 시장 고객 점검 등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요건 제가 실제 삼성에 근무하는 분들을 좀 한번 인터뷰 해보고요. 관련된 회사 내부적인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산업 갈까요? 이커머스도 본격적으로 유료 멤버십 경쟁이 격화됐다. 롯데온 월 회비 2,900원을 하면 무료 배송해주고요. 적립금 할인 혜택 준다. 아마존 프라임 본뜬 서비스죠.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 등 확산. 2,900원 벌자고 하는 건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락인 효과. 2,900원을 냈으니까 항상 모든 제품의 주문을 롯데온을 통해서 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죠. 롯데 이커머스, 롯데홈쇼핑, 이베이, 쿠팡, 티몬 등 유료 멤버십, 이커머스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유료 회원 서비스에 나선 롯데 대기업이 등장했다는 것과 다양한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갈까요? 21조 디지털 어떤 시장입니까? 전광판 잡자, 사이니지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진검승부. 전 세계 공항, 호텔 등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다니시다 보면 예전에 뭐 포스터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사이니지로 대체되고 있죠. 2025년도엔 36조 원 시장으로 급성장한다. 삼성전자의 초고화질 강점 시네마 LED 적극 개척나서, 이거는 제가 쉬신다면서도 극장에 이거 말씀드렸었죠. LG전자는 올레드 내세워서 구부릴 수 있는 제품을 내놓는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계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하나의 먹을거리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2025년 약 36조 원 규모로 2배 가까운 성장이 예고되는 사이니지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TV 디스플레이 시장의 양대축인 삼성과 LG는 알짜 사업인 사이니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가 주도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관련된 내용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9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유통산업이네요. 자, 대형마트죠. 대형마트가 살아났대요. 어떤 매장은 늘렸더니 살아났다고 합니다. 가전과 식음료 매장 늘렸더니 고전하던 대형마트가 살아났다. 이마트 1호 창동점 재개장. 패션과 화장품은 줄였고
2030 고객 위한 상품을 확대시켰다. 리뉴얼 후에는 매출이 63%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자, 백화점과 마트, 복합 쇼핑몰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대형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땅콩 점포가 리뉴얼을 통해서 매출을 크게 끌어올린 사례가 나왔다. 이마트 창동점 26일까지 2주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3% 증가했다. 원래는 오픈하면 오픈빨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초기 매출은 매우 높더라고 하네요. 같은 기간 매출 목표 달성률이 141%를 웃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창동점 자체가 영업 면적이 별로 안 되는 소형 점포인데 여기에다가 의류, 그 다음에 문구, 완구, 자동차 용품까지 일렉트로마트에 들여서 복합형 일렉트로마트로 꾸몄다. 그 다음에 기존 점포보다 2.5배 늘어났고요. 델리랑 식업 매장은 3배 넓어지자 체류하는 손님이 많아졌다. 복층형 스타벅스 들어왔다. 등 2030이 주로 구매하는 밀키트 상품도 늘린 것이 주요했다라는 거네요. 뭐 이마트에서 내놓는 기사이긴 홍보성 기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고 대형마트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결국에는 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한번 좀 보시죠. 가전을 또 완전히 믹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10번째 금융산업. 요건 여러분들 무조건 좀 픽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핀테크를 넘어서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테크핀 시대다. 이름이 바뀌었죠, 앞뒤가. 자, IT 기업들이 주도하는 금융 서비스. 최대 연 5% 혜택 적금 받으세요. 얼핏 보면은 금융회사의 상품 홍보문 같지만 사실은 통신사 광고에 나오는 문구라고 합니다. SK텔레콤이 올해 5월 핀테크 업체 핑크, DGB, 대구은행과 손잡고 내놓은 T-하이파이브 적금은 최대 5%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뜨거웠겠지. SK텔레콤이 가진 IT,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통신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객의 디지털 금융 생활을 돕는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 핀테크의 주체는 금융사였죠. 그런데 테크핀은 IT 기업이죠. 특징은 뭐예요? 은행 서비스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데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훨씬 범위가 크겠네요. 금융회사 고객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고객. 정보기술 IT는 외주 줬는데 자체 보유하고 있겠죠. 장점은 뭐냐?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할 때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장점과 단점을 뽑아내는 건데, 핀테크는 높은 신뢰도, 금융 노하우 오래 했으니까. 하지만 단점은 고객이 제한적이잖아요. 테크핀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 글로벌 고객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 대비 낮은 신뢰도 라고 해서 국내외에서 테크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내놓은 개념이라고 하네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인사이트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거시경제 갈까요? 반도체는 시작일 뿐 해서 한일 무역 이슈가 터졌죠. 차 배터리,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공포 확산에서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리스트발 위기감 고조, 차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부터 초정밀 렌즈, 센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죠. 완성차 5개사도 긴급회의 부산, 제2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 물질 다수 일본서 수입한다. 자일렌 수입 화학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자, 차체가 전자 디바이스로 바뀌는 자동차 산업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일본의 대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화이트리스트가 뭐예요? 오케이, 수출해, 이렇게 수출해 라고 그냥 어떤 제약 조건 없이 넘겼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걸 반도체를 넘어서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의 다른 핵심 산업에 공급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제약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죠.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세계 제품을 넘어서 일본 정부가 자동차 부품 소재에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면 어떤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요걸 보시는 게 낫겠네요. 다음에 배터리사 분야, 국내 배터리사의 조달 상황이 나와 있고요. 화학물질 글로벌 순위가 나와 있으니까 배터리 관련해서, 그래서 화학기업들의 배터리,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번째 삼성이네요. 파운드리 1등 생태계 키운다. 홍보팀에서 열일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갈 길 간다. 파운드리 1등 생태계 키울 것. 1번의 수출 규제 악재 속의 파운드리 포럼 상황이죠. 고객사를 모아놓고 우리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항상 프레젠테이션 해줘야죠. 위탁 생산, 설계 파트너 등 500여 명이 참석해서 열기가 뜨거웠다. 정원승 사장, 위기 반드시 극복, 최첨단 팹리스 기술 공유한다. 자, 삼성의 하반기 키워드는 위기 극복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위기가 오면 극복해왔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다. 파운드리 분야 최고를 향한 여정도 쉽진 않겠지만 난관을 해치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같이 가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G 상용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전에 따라 5G 네트워크, 차량용 반도체, 신성장 두드러질 전망이고 고객, 팹리스 업계가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삼성 파운드리가 차별화된 기술력을 제공하겠다.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동시에 IP, 그 다음에 EDA, 그 다음에 OSAT까지 국내 파운드리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운드리 쪽 지원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좀 한번 보시죠. 다음에 전략입니다. 현대오일뱅크 무슨 말이냐면 유화산업이죠. 정유 회사에서 석유화학 회사로 진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화공장 증설에 2,600억 투자한다. 2022년 영업이익 절반 어디서? 유화에서, 정유가 아닌. 자, 현대오일뱅크가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아로마틱 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위해 2,600억 원을 투자한다. 무슨 말이냐? 정유 사업에만 기대지 않고 석유화학으로 체질 개선을 이루면서 2022년에는 유화 부문에서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절반을 거두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정유에서 유화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런 관점을 한번 좀 보시죠. 토론 면접 사형제 폐지가 나왔네요. 최근 들어서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 집행 이후에 22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던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김대중 정부부터 그랬죠. 사형제 폐지 반대 측에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인 위하력 차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판했을 때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7번 방의 선물? 그 영화 약간 그런 내용이었죠. 자, 폐지 찬성입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변호사네요. 자, 형벌의 속죄 회복 기능 못한다. 정치적 악용 오판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찬성.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 영국은 폐지 후에 계획살인 늘었다. 극단적인 범죄 억제 효과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형제도 있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이슈죠. 우리 토론 면접하기에 한번 좀 픽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인사이트 손정희 회장이죠. 소프트뱅크 회장 왔다 갔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회장 방한 1998년 청와대에서 DJ 만나 초고속 인터넷 주목하라 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에겐 AI라고 얘기하네요. 저녁에는 재계 초청 만찬에서 한국 기업과 AI 협업 투자 확대, 이재용과 40분 차량 단독 미팅, 정의선, 구광모, 이혜진 등 참석입니다. 일본, 한국 모두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AI 대응이 늦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었던 만큼 이제는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예전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AI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요 신문 기사로 담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손정희 치시면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테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역시 전략입니다. 아까 오일뱅크 봤죠? 이번에 글로비스네요. 200조의 인도 물류 시장을 잡자라고 합니다. 남부 지역에 두 곳 이어서 델리랑 뭄바이에도 영업망을 확보했다. 현대기아차 이전 벗어나서 일본과 유럽 차업체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그래야죠. 해마다 18% 고성장하고 있는 AS 부품 운송 시장도 노린다. 자, 이게 인도 완성차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이 스즈키가 51%고 현대차가 16.2%네요. 그러면서 글로비스 인도 공략 강화,
기지가 나왔고요. 모기업 물량만으로는 배고프다. 200조 원의 물류 시장을 확실히 선점하겠다. 관련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단락만 볼까요? 현대글로비스가 매년 급성장하는 인도 물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델리와 뭄바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영업지사를 구축하고 현지 고객사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 생산 물량 중심의 물류 사업 구조를 확 바꿔 현지에서 뛰고 있는 일본과 독일 완성차 업체 물량은 물론 일반 화물 운송 시장도 개척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파악하시고요. 다음에 식품 산업 갈까요? 비비고 미국의 만두 시장 1위 꿰찼다. 부추 대신에 고수, 치킨 만두 개발했고 현지화 덕에 중국의 기업 링링 제쳤다. 표기도 덤플링이 아닌 만두 고집하고 있고요. 한계 넘는 도전, 경영 비전 성과. 매출액 보시면 2019년도에 만두로 9,050억 원 팔았네요. 국내가 3,400억 원, 글로벌로 5,650억 원.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비고 만두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부추가 들어가는데 미국에는 고수가 들어간다. 한국에선 돼지고기라고 한다면 닭고기를 선호하는 미국에는 치킨 만두를 개발했다. 이런 현지화 덕분에 미국 코스트코에서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는 중국 링링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라는 거죠.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했었을 때 식품기업 CJ, 동원, SBC 농심 등 식품기업 쪽도 간담회 초청을 했었죠. 그만큼 미국이 식품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관련된 전략적인 방향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실적 분석 역시 이번에 삼성이 나왔네요. 반등 모멘텀을 못 찾는다. 반도체에서 1년에서 8조 증발했다. 근데 이건 뭐 작년에 워낙에 잘 나갔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는 거죠. 반등 모멘텀 못 찾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6조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였었는데 다행히 넘겼어요. 애플 보상금 이걸 빼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소폭 개선된 착시효과다. 이유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불황에 갤럭시 S10도 역시 기대 못 미쳤고 또 폴드도 안 나오고요. 노트 10이 짊어진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도 부진, TV 가전 7천억이 참 이렇게 어디 한 군데서 빵꾸가 나면 어디 한 군데서 채워지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참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계속되는 메모리 불황,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으로 실적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실적이 서서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서 호황을 누렸던 작년 1, 3분기 수준 못 따라가죠. 메모리가 그렇게 좋았는데. 적자를 봤던 디스플레이는 일부 회복되고 TV 가전 선전했지만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 회복 속도를 높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의 갈 길이 좀 어두워졌죠. 위기 극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번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프리미엄 가전 장사 잘했지만 웃지 못했다. 영업이익 6,522억. 삼성이 6.5조였는데 딱 10분의 1이네요.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 매출은 4% 늘었지만 제일 큰 주범이 스마트폰이죠.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못할까? 가전을 그렇게 잘 만드는 회사가. 전장사업도 흑자를 못 냈다. TV마저 수익 뒷걸음질. 전자 실적, 매출.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15.77, 14.92, 15.63 이렇게 크게 표현할 그게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한 3천억 정도 빠졌네요. 왜 그랬냐? LG전자가 스마트폰과 TV 사업 부진으로 2분기 시장 전망에 못 미치는 실적을 올렸다.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신사업 가전 매출은 역대 최고치지만 스마트폰이 일단 굉장히 많이 깎아먹었고 TV 사업 수익성까지 악화하면서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미중무역 분쟁, 신흥국 경기 부진, 업계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획기적인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니까 상반기 때 채용을 안 했겠죠. 일부만 채용했겠죠. 아무튼 삼전, LG전 다 어렵네요. 우리가 갈 길은 참 먼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잘들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좀 전체적인 업황이 다 좋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하반기 채용 규모가 그래도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산업의 흐름, 그 다음에 기업의 전략, 그 다음 여러분들 취업 뉴스 이런 것들 좀 잘 파악하시면서 잘 대응해 주시고요. 추신남
좀 밀렸던 거 좀 많이 끝내고 있죠. 죄송하고요. 이제 취신남을 최대한 좀 빨리 대응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